네, 이번에는 미국 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와우 글로벌 파트너 이준호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가 소폭 하락 중에 있고요. S&P 500, 나스닥이 소폭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미국과 EU가 관세율을 15%로 합의봤기 때문에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협상 네.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이 협상이 당장 증시에 큰 임팩트를 가져오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제 전 세계 무역의 한 3분의 1 정도를 미국, EU 간에 이제 무역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글로벌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증시의 영향을 더 긍정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 인하가 조금 마무리가 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한 감소가 있고, 특히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 이자율이나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관세 관련한 코멘트까지 해주셨고요. 한편 이제 곧 이 스톡홀름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는 관세 휴전을 3개월 더 연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이 계속해서 유예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 보고 또 증시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로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협상이 이제 속도전에서 어떤 질적인 협상을 이제 위주로 하는 그렇게 조금 변화의 모멘텀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히토류를 이제 수출 통제를 조치를 유지를 하면서 레버리지를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일에 다시 유예를 주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또 90일이 지났을 때 재인상을 하려는 시간적 압박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두 쪽 다 어떤 협상의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관세 협상 관련된 내용까지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반도체 관련한 이슈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와 삼성이 무려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죠. TSMC가 장악하고 있는 이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가 이번 계약으로는 조금 바뀔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TSMC의 파운드리의 독주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의 한 마켓 셰어를 60%를 이제 TSMC가 가지고 있는데 삼성이 이제 이나노 기술을 검증을 하고 이제 수율 개선이라든지 원가 경쟁력을 이제 통해서 파운드리 경쟁력을 회복하면 이 마켓 셰어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가 조금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계약이 이제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자율주행이 좀 중요한데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필요한 FSD 칩하고 그리고 차세대 AI 칩을 이제 삼성전자라는 튼튼한 파트너랑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향후 그런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자율주행 그리고 차세대 AI 쪽에 좀 긍정적인 안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테슬라 관련해서 하나 더 좀 질문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테슬라 실적 발표 후에 폭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때 또 이 한국 투자자분들한테 돈나무 누나로 유명한 네네. 캐시우드가 추가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이렇게 자꾸 테슬라를 추가 매수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그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재 가치에 비해서 이제 가격에 해당하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바이 더 딥으로 해서 많이 떨어진 점에서 세이프티 마진, 안전 마진을 확보한 그러한 어떤 매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어떤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돈나무 언니도 트레이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네. 있잖아요. 네. 이게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내년에도 이게 좀 출시가 가능하고 더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봇 택시, 자율주행 그리고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데요. 그래서 옵티머스 2에서 3로 가는 젠 3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슈도 반도체 관련한 이슈입니다. 엔비디아가 HBM 대체품인 소캠 공급사로 이 SK 하이닉스가 아닌 마이크론을 처음으로 선정했는데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의 매출 성장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당장 어떤 매출액보다도 좀 더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을 선택한 이유는 미중 무역 분쟁 하에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해서 그 리스크가 적은 미국 기업을 선정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 관계가 좀 더 앞으로 더 끈끈하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HBM 대체품의 등장으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이 HBM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HBM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제 메모리 시장이 양분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AI 서버용인 HBM과 그리고 우리 온 디바이스 AI와 유사한 엣지 AI용 의 소캠으로 이원화가 되면서 시장이 양분돼서 발전된 가능성이 있고요. 각각의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가 미증시 슈퍼 위크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GDP를 비롯해서 FOMC 결과도 앞두고 있는데 일단 7월 FOMC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EU 간의 합의도 되면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지 않을까. 네. 금리 동결이 그렇게 저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7월 FOMC에서 동결은 전망되고 네네. 있지만 다음 금리 인하 깜빡이를 네. 틀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네네. 있더라고요. 그거에 네.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연준 의장의 어떤 연임하고 좀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압력을 행사를 하고 있는데 또 연준의 독립성 문제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연계돼서 쉽게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할 수는 할 수 있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연내에 이제 뭐 길게는 한 2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한 번에서 2번까지인데 다음에는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서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한 번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번엔 동결이 예상되지만 올해는 금리 인하를 한 번 정도 네네네.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MS와 메타의 실적이 또 공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지금 메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AI 인재들 많이 영입을 하고 있어서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 잠재적으로 이제 확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가져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말씀하신 종목이 어떤 종목이셨죠? MS, 마이크로소프트. MS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에 하고 있는 레거시 비즈니스가 좀 튼튼한 가운데서 여전히 지금 뭐 AI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그런 메타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좀 천천히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AI가 이제 결국은 주가 그리고 기업의 성장력을 이제 견인하는 원동력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도 대응하는 그러한 조치들을 좀 더 내놓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애플도 이제 실적을 네. 공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애플은 관세 여파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또 받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애플의 실적이 어떻게 전망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 관세 영향이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관세 부분이 조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소싱하는 것을 뭐 인도라든지 조금 다변화시킨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관세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과 뭐 유럽 그리고 인도, 베트남 다 이제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런 공급망에 대한 부분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아이폰을 만드는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조금 안정화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나 단지 AI 부분이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좀 큰 영향을 조금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실적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우 글로벌 파트너 이준호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